누구 마음대로 들어오라는 거야. 지금 BP 전용 시간인데. 웅장한 유리문 뒤편에서 문지기로 보이는 남성이 날카롭게 소리치자 입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작은 미소를 지으려다 애써 입술을 다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저도 예약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문지기는 콧방귀를 뀌었다. 예약?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예약을 했다고 그래? 이 부티크가 아무나 받아주는 줄 아나? 그 높은 톤에 몇몇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확인이라도 해주실 수 있나요? 성함만이라도. 안쪽에서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려 했지만 문지기가 손바닥을 내저으며 막았다 됐고 보안 요원 불러 이상한 사람 들어오려고 한다고. 잠깐만요. 제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니라면 남자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으나 문지기의 시선은 여전히 날선 채였다. 난 너 같은 사람 매일 본다. 예약 있었다. 떠들면서 뻔뻔하게 들어오려는 억지꾼들. 여기 BP 전용 드레스룸 세션 중이야. 나가. 이 말이 떨어지자 긴장감이 번개처럼 번졌다.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 중 일부는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리며 핸드폰 카메라를 켜기도 했다. 어이, 저 사람 혹시 손흥민 아니야? 말도 안 돼. 손흥민이면 문지기가 바로 알아봤겠지. 아니, 모자를 써서 못 알아보나 봐. 그래도 이상하게 닮았는데.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었다. 마치 광고나 인터뷰에서 보던 친숙한 얼굴이 확연히 드러났다. 그래도 문지기는 믿지 못한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야, 배우냐? 축구선수 흉내 내려는 사람 많더니. 설마 너 손흥민 코스프레 하는 거야? 그 순간 한쪽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 여성 고객이 옆 사람을 쿡 찌르며 말했다. 저거 진짜 손흥민 맞아. 나 SNS에서 봤을 때 그 모자도 자주 쓰던 건데. 그런데 왜 문지기는 저렇게 몰라보는 거지? 입구 바깥 공기는 약간 서늘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귓속말이 더해지면서 묘한 열기가 감돌았다. 남자, 즉 손흥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곧바로 진지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면 제가 신분증을 그리고 제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문지기는 여전히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내 이름? 좋아, 한번 불러봐. 그래봤자 어차피 시스템에도 없을 거야. 히치시안키는 손, 흥민입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손흥민이라 좋아. 나도 명색이 축구 조금 볼 줄 안다. 네가 그 손흥민이라고? 웃기지 마. 경호원, 이 사람 좀 내보내줘. 문지기의 거친 목소리에 조그마한 무정의 소리가 이어졌다. 문지기의 호출에 응답한 듯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이 한쪽에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VIP 전용 드레스룸 시간인데 이상한 사람이 침입하려고 합니다. 그때 인근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이 다급히 뛰어오며 손흥민 쪽으로 고개를 조아렸다. 잠시만요, 저분. 혹시 정말 손흥민 선수 아니신가요? 여기 관리팀에서도 손님 오신다고 방금 연락이. 문지기가 손사래를 치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똑바로 좀 봐요. 저런 복장에 저런 태도로 VIP를 자칭하는 손님이 어딨나요? 게다가 이 시간을 위해선 초청장이 꼭 필요한데 저 사람은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안 요원은 약간 당황한 눈빛으로 문지기와 손흥민을 번갈아 바라봤다. 옆에서 몇몇 구경꾼들은 잔뜩 흥분해 있었다. 정말 손흥민 맞는데? 이거 카메라로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완전 황당하네. 그런데 또 문지기 입장에서 아무 증명도 못 받으면 의심할 수도 있지 않아? 손흥민은 핸드백에서 작은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내밀었다. 보십시오. 제 여권 사본이 여기 있고 제가 직접 예약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지기는 그마저도 대충 흘끗 보더니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가짜 신분증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세상 험한 거 몰라? VIP 절차는 철저해야 해. 실례합니다. 갑자기 대기실 쪽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눈살을 찌푸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매장 매니저로 보이는 그는 극도로 당황한 듯했다. 왜 아직까지 손님을 안으로 안내하지 않은 거죠?
매니저가 문지기를 향해 재촉하자 문지기는 황당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매니저님, 저 사람이 손흥민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VIP 초청장도 없는데 그냥 들여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매니저는 한숨을 쉬며 곧바로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약 확인을 제대로 못 전달받았나 봅니 제가 즉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제야 문지기는 매니저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매니저님, 설마 진짜 손흥민? 아? 아니 저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 그냥 평범한 복장에. 게다가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매니저는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 중이었고 진짜 손흥민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빨리 안으로 모시고 가야죠. 이 상황이 더 길어지면 저희 브랜드 이미지에도 좋을 게 없을 테니까요.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고 전면 유리창 밖으로도 몰려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언론 매체 기자들은 아니었지만 매장 앞 거리는 이미 작은 소란으로 가득 찼다. 저기,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설마 당사자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걸 그냥 넘어갈까? 나 이거 SNS에 올릴 건데 대박이겠는데?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 이쪽으로 오시면 더는 번잡스러움을 겪지 않게 조용한 라운지로 안내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입술을 꼭 깨물었다. 주위의 시선과 귓속말 소리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지만 더 크게는 이 문지기의 태도가 다른 일반 고객들에게도 얼마나 불쾌했을지 생각이 미쳤다. 저야 괜찮습니다만 굳이 VIP가 아니어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 문지기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일단 예약 고객 중에서도 최상위 고객만 입장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은 매장 본사의 결정입니. 그리고 잠시만요. 손흥민은 자칫 격앙될 뻔한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고 문지기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분명 일하시는 입장에서 규정을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이죠. 저도 이해합니다만 제가 예약을 했고 매장에서 확인까지 해주셨다면 더는 문제될 게 없지 않을까요? 문지기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매니저가 손짓으로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만하면 됐어. 지금 문제는 우리 내부 소통이었으니 더 이상 소란스럽게 굴지 말고 나도 사과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러나 이미 이 장면은 여러 사람들의 휴대폰에 담겼고 몇몇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의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 해월, 손흥민이 입장 거부당함. 이거 대형 이슈 되겠는데? 순간 매장 안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긴장감과 수치심이 뒤섞인 침묵 속에서 매니저는 조용히 손흥민을 매장 안쪽으로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라운지에서 편안히 계시면 담당 스타일리스트가 바로 올 겁니다. 그런데 매장 안쪽으로 함께 들어가려던 한 중년 여성이 보안 요원에게 막혀서 멈춰섰다. 잠깐, 저도 예약 시간이라 들어가야 하는데요. 보안 요원은 매서운 표정은 아니었지만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시간대는 BEP 예약 우선입니다. 여성은 작게 투덜거렸다. 아니, 방금도 손님이 VIP인지 아닌지를 두고 왈가왈부하더니 일반 고객은 또 이럴 때 대기해야 한다니 좀 심하네요. 그 곁에 있던 다른 고객도 거들었다. 그러게요, 예약까지 했는데 왜 못 들어가죠?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보안 요원은 난처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문지기는 여전히 움츠러든 표정이었다. 매장 정책이 그렇습 저희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곧바로 수정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죄송합니다. 그 사이 손흥민은 라운지 소파에 앉아 직원으로부터 간단한 음료 안내를 받고 있었다. 라운지는 고급스러운 조명과 가죽 소파, 한쪽 벽에 대형 그림 등 세련된 인테리어로 장식되어 있었다. 향수 시향대를 지나면 바로 스타일리스트들이 대기하는 피팅룸으로 연결되는 구조였다.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미쳐도여 스태프에게 공지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점차 낮아졌고 옆에서 다른 직원도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기 문 밖에서 계속 대기 중인 분들도 예약하신 분 같은데
그분들도 일단 들어와서 보고 싶은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BP가 아니라도. 매니저는 곤란한 듯 표정을 지었다. 이 브랜드는 지금 고급 라인을 론칭하면서 일정 시간대는 초청장 있는 VIP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 물론 손님 같은 분들도 엄연히 VIP 리스트에 올라 있으니 들어오시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자 한 직원이 다가와 소공 어렸다 매니저님. 아까 문 앞에서 기다리던 분들 사이에 현금 결제 가능 고객이 있다는 말도 들렸어요. 저희가 굳이 막을 이유가 있는지 매니저는 잠깐 당황하며 대답했다. 회사 지침이라 굳이 사전에 초청장 받지 않은 분은 잠시 대기시키라는 거지. 우선 오늘은 문제가 이렇게 커졌으니 내가 직접 나가서 상황 좀 정리해야겠다. 손흥민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사실 저도 VIP 초대장 같은 건 못 받았어요. 단지 예약을 했을 뿐이지요. 그런데도 제 이름 때문에 허가가 된 것 같고 솔직히 이런 선별적 입장 방식이 조금 불편합니. 다른 분들도 다 돈 내고 마음먹고 쇼핑하러 온 건데 말이죠. 매니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시스템 자체에 대한 질문에는 딱히 대답을 못했다. 네, 맞습.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사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어요. 앞으로 변화를 모색 중입니다. 그 순간 매장 안팎을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슬슬 더 몰려들어 출입문 주변이 한층 소란스러워졌다. 한 중년 신사가 고급 구두를 신은 발로 경쾌하게 들어서며 가볍게 보안 요원을 밀어냈다. 아, 여기 드디어 열어주는 겁니까? 내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들 이 문지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했네. 보안 요원이 놀라서 막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손흥민은 그 광경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매장 곳곳에 설치된 유리 디스플레이 안에는 반짝이는 명품 옷들과 액세서리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사이를 지나다니는 일부 고객들은 현란한 패션을 뽐내며 이곳의 특권 의식을 만끽하는 듯 보였다. 선수님, 우선 이 브랜드의 최신 라인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다가와 정중히 인사하며 손흥민을 피팅룸 쪽으로 이끌었다. 손흥민도 상냥하게 웃으며 따라갔지만 문 앞에서 발생한 해프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피팅룸 안에서 스타일리스트가 옷가지들을 소개할 때도 그는 문득문득 불편함을 표시했다. 이 상품은 어떤 의도와 콘셉트로 만들어졌나요? 이번 시즌에는 고급 소재와 희소성 있는 디자인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정된 분들에게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판매라. 저기, 혹시 이 부티크가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기획 같은 건가요? 스타일리스트는 당황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아니지만 브랜드 이미지 관리와 희소성 유지를 위해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긴 합니. 사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좀 과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손흥민은 피팅룸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다가 문득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떠오른 듯 고개를 들었다. 아까 입구에서 막힌 것도 그렇고 이 브랜드의 내부 정책 때문이라면 조금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들어와서 구경하고 마음에 들면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는 별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고 옷을 갈아입었다.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셔츠를 입은 뒤 거울 앞에 섰다.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까다로운 입장 절차 때문이라면 사람들이 좋은 상품을 접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스타일리스트는 난처해하며 조용히 긍정했다.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이미 이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더 문턱을 높이려고 하니까. 고객들 불만도 생기고 사실 오늘처럼 유명 인사분이 이런 불편을 겪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 충격이 크죠. 피팅룸 밖 매장 안쪽 소파에 앉아 있던 매니저와 문지기는 끊임없이 주변 고객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수습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분은 들어오고 우린 못 들어오는 거면 그분은 VIP고 우린 VIP가 아니라는 겁니까? 예약도 했는데 왜 차별을 당해야 해요? 문지기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규정이 그렇스 불편하시다면 본사에 문의하세. 저는 일단 교육받은 대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한 젊은 남자 고객이 쓴 웃음을 지으며 핸드폰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럼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되겠네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할지 기대가 됩니다. 문지기는 움찔하며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아니, 함부로 찍지 마세요. 여기는 사유지이고 초상권 문제도 있고. 여기가 사유지인 건 알겠지만 내가 촬영을 멈추든 말든 선택은 내 자유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네. 서로 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매장 안에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직원들은 어떻게든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고객들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 시각 피팅룸에서 새 옷을 입어보던 손흥민은 스타일리스트에게 조용히 물었다. 저기 혹시 매니저님께 말씀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입구에서 기다리는 분들도 괜찮으시다면 다 들어오셔서 구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스타일리스트는 잠시 당황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제가 매니저님께 바로 말씀드릴게요. 스타일리스트가 매니저를 부르러 나가자 손흥민은 거울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겪은 불편함이야 유명인이라 멋쩍게라도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그 문턱과 절차 때문에 이름 없는 고객들은 계속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그는 피팅룸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떤 사람은 옷 한 벌 사러 들어가는 것조차 버거워하는데 그런 문지기가 버티고 있으면 누가 편하게 올 수 있을까? 매장 안쪽에 있던 매니저가 달려와서 말했다. 손님, 제가 지금 바로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대기 중인 분들도 안내하도록 하겠습. 오늘만큼은 예외를 두겠습니다. 감사합니. 사실 예외로만 끝나는 건 저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매니저는 말문이 막힌 듯 침을 삼켰다.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습. 손님께서 이렇게 직접 문제 제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이 입구에서는 한창 시끄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어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이분 손흥민 요청으로 오늘만 입장 허용한다고요. 원하시는 분은 모두 들어오세요. 문지기가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못마땅함이 서려 있었다. 일부분 고객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뭐야 VIP가 들어오라니까 들어오라는 거야? 하며 쓴소리를 내뱉으며 들어왔다. 매니저는 그런 광경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 이 소동 다 찍혀서 인터넷에 퍼져나가면 저희 브랜드 이미지 치명적이겠죠. 손흥민은 옅은 미소를 지으려다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을 계기로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바꿀 수 있다면요. 매니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그게 손님께서 그렇게 조언해 주시니 감사하지만 브랜드의 핵심 전략이라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 고급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제한적인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윗선에서. 고급 이미지를 유지하려면 품질과 서비스가 좋아야지 입장을 막는 정책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축구 선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축구장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 입장권만 사면 들어오잖아요. VIP 전용석이 있긴 해도 일반인들을 배척하진 않아요. 매장 한쪽에서 이를 엿듣던 스타일리스트가 작게 박수를 쳤다. 맞아요. 사실 저희도 고객분들한테 좀 더 편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지만 본사와 재단 요구가 강해서. 그때 멀리서 보안 요원들과 문지기가 또다시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지 모여든 사람들이 다시 카메라를 들이대자 문지기가 손사래를 치고 있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오늘은 그냥 모두 입장하세요. 구경하던 사람 중 몇몇이 웃으며 오늘만 대목이네 하고 농담 섞인 장난을 던졌다. 한참 뒤 상황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매장 안에 들어온 사람들. 대다수가 원래 이렇게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었냐며 화제에 올렸고 어떤 이들은 유명인을 못 알아보고 막아선 문지기 때문에 괜히 난리 났다. 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손흥민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매장 로비 쪽으로 나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오늘 소란 때문에 죄송합니.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불쾌함을 느끼셨을 텐데 다들 편하게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한 중년 여성이 살짝 웃으며 물었다. 아니 왜 선수님이 사과하세요? 우린 문지기 때문에 화났었지 선수님 때문에 불편했던 건 없는데요? 그렇지만 저도 이런 상황을 미리 막지 못했으니까요.
오늘은 그냥 사고처럼 벌어진 일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네요. 그 말에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오늘은 덕분에 구경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네요. 어느새 매니저와 문지기도 로비로 나와 있었다. 특히 문지기의 표정은 영 어둡기만 했다. 다. 제가 교육받은 대로만 했을 뿐인데. 이런 난리가 날 줄 몰랐어요. 매니저는 곁에서 작은 목소리로 긴장된 듯 말했다. 이제는 기사화될 수도 있고 본사에서 인사 조치가 있을지도 모르네. 그 순간 몇몇 젊은이들이 희죽거리며 이 영상 제 채널에 올리면 엄청나게 퍼질걸요 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다른 이들은 손흥민이 입구에서 막힌 사건이라며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업로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매니저는 이를 보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결정한 듯 문지기를 향해 입을 열었다. 우리 정식으로 사과해야겠어. 문지기는 당황하며 어깨를 움츠렸다. 그래도 제가 규정을 어긴 건 아닙니 사과라니. 제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규정이야 당연히 중요하지. 하지만 그걸 적용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결국 고객들이 다치고 브랜드 이미지도 다치지 않아? 손님 앞에서 많이 무례했잖아. 조용히 듣고 있던 손흥민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저도 이해해요. 누구에게나 직무라는 게 있고 규정을 지키려 애쓰다가 생긴 일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사람을 우선해서 생각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저라서 억울한 게 아니라 다른 일반 고객들도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문지기는 어찌할 바를 몰라 작게 중얼댔다.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주의라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라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만약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 그 과정을 더 친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실. 본사가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 지침을 내리긴 했어요. 저희도 매장 입장에서 고객분들을 일일이 선별하는 건 마음 편치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대화하던 일부 고객들이 환호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럼 그냥 오픈해버리세요. 요즘 시대에 이런 폐쇄적인 정책이 어디 있어요? 맞아.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지. 결국 제품이 좋으면 소문이 나서 VIP는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닌가? 손흥민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기쁜 듯 작게 웃었다. 다들 정말 멋진 말씀 하시네요.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주시면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일이 커졌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문지기는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이제는 뭔가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매니저도 긴장감에서 조금 풀린 모양이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하겠습. 원하시는 분은 편하게 쇼핑하시고 저희가 제품 설명도 성심껏 해드릴게요. 문지기는 마음에 걸리는지 조그맣게 입술을 씹다가 이내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로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무뚝뚝하게나마 고개를 숙였다. 제가 조금 경직된 태도로 응대했던 점. 죄송합니다. 곧장 여기저기서 사과받을게요. 네, 앞으로는 좀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들 화를 완전히 풀었다기보다는 그래도 공적인 사과가 나온 것에 안도한 듯했다. 그 사이 입구에서 사진을 찍던 몇몇 고객들이 나지막이 대화를 나눴다. 손흥민이 직접 말해준 덕분에 이 매장이 오늘만이라도 진짜 개방적으로 운영되네. 저 사람 역시 월드클래스네. 괜히 국민영궁으로 불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매장 내부의 분위기는 조금씩 밝아졌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에는 이미 이 사건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다. 손흥민 명품 매장 입장 거부당함?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수많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는 상황이었다. 한참 뒤 매니저가 다급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는 굳어버렸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네요. 마케팅팀이 완전히 난리 났답니. 언론 대응하라면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사태를 수습하라고. 그래야 이미지가 덜 손상될 거라고. 손흥민은 피곤한 듯 웃으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굳이 사퇴라고 할 것까진 없지 않나요? 잘못된 제도가 드러난 것뿐인데. 저한테만 억지로 사과하고 이벤트성으로 때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타일리스트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선수님 말씀대로
이 브랜드가 더 포용적인 이미지로 변화할 수도 있어요. 본사가 이 기회를 잘 잡으면 홍보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매니저도 동의했다.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손님이 저희 브랜드와 특별한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오늘 문지기의 태도와 시스템에 대해 지적하신 거니까. 그 순간 매장 한쪽 구석에서 아까까지만 해도 잔뜩 불만을 품었던 문지기가 머리를 긁적거리며 다가왔다. 손님, 아니, 선수님, 정말 죄송했습. 제가 축구를 잘 몰라서 외모도 제대로 못 알아봤고, 그리고 워낙에 사기꾼도 많아서 경계심에. 손흥민은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이해해요, 그냥. 규정에 너무 집착하시다 보니 사람이 안 보였던 거죠. 오늘 일은 벌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바꿀지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문지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작게 네 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뭐, 사실 제 일자리가 달려 있어서 겁이 나서 더 강하게 반응했던 것도 있어요. VIP 정책을 어기면 저희 쪽에 벌금이나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거든요. 매니저가 눈을 가늘게 뜨며 한숨을 쉬었다. 그건 본사 규정이 너무 가혹해서 그렇지. 하필 오늘 이런 식으로 터져버렸네. 어쨌든 다 같이 사과하고 앞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본사에 건의하자. 그 얘기를 들은 손흥민은 다시 한번 온화한 미소를 띄었다. 네, 저도 적극 돕겠습. 브랜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바뀐다면 저도 기꺼이 응원할게요. 그러자 매장 안에 모여 있던 사람들, 특히 일찍부터 시비가 붙었던 고객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VIP만 너무 우대해주는 분위기는 좀 개선해야 해요. 우리 같은 일반인도 돈을 내면 물건을 살 수 있어야죠. 그래도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이야. 매니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부터 이 매장에서는 VIP 시간이라 하더라도 예약 고객은 누구나 입장 가능하도록 임시 조치를 취하겠습. 그리고 본사에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보고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문지기가 머뭇거리며 작게나마 노력해 보겠다는 듯 수긍했다. 네, 저도 고객 응대를 좀 더 부드럽게 하겠습. 아까처럼 고압적이진 않게. 손흥민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메모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 브랜드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운영되면 좋겠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이 매장과 함께하는 작은 캠페인 같은 걸 해보고 싶습니다. 매니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입니까? 혹시 선수님이 직접 제안해 주실 만한 캠페인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간단해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럭셔리 같은 콘셉트로 방문하는 모든 손님을 존중하는 이벤트를 해보는 거죠. 할인 행사나 무분별한 세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브랜드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캠페인이라. 스타일리스트는 손뼉을 치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VIP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를 VIP로 만들어주는 가치를 홍보하는 거죠. 그럼 기존 VIP 분들도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되니까. 주위에서 그 대화를 듣던 고객들도 오, 좋네. 그 정도면 멋있다. 라며 지지했다. 문지기는 그런 반응을 보며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수긍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매번 사람을 맡고 의심하는 역할이 힘들었어요.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차라리 누구나 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면 저도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손흥민이 그에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롭겠죠. 오늘 일은 서로 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힘써 주세요. 문지기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아들이며 작게 웃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늘. 그날 저녁 SNS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손흥민 명품 부치크 입장 거부당해도 웃으며 대처 같은 제목으로 영상과 기사들이 쏟아졌다. 거기에 달린 댓글 중에는 역시 인품이 훌륭하네 라며 손흥민을 칭찬하는 글도 많았지만 동시에 유명인 아니었으면 그냥 쫓겨났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매니저는 그 기사들을 모니터링하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본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신상품 런칭 이벤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함니
그리고 별도 캠페인도 제안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결국 브랜드 본사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치크의 문턱을 낮추어 더 폭넓은 고객을 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곧 Welcome Everyone, Welcome Everyone 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런칭해 모든 방문객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그 발표가 난 직후 매장 매니저는 다시 손흥민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선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캠페인 사진 촬영과 슬로건 영상에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캠페인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전화를 받으며 웃음소리로 대답했다. 네, 괜찮습. 다만 저 혼자만 주목받는 것보다 매장 직원들과 일반 고객분들도 함께하는 모습이면 좋겠네요. 이번 취지가 모두가 VIP라는 거니까. 며칠 후 매장에서는 새로운 간판을 거치기 시작했다.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문지기가 모두 함께 찍힌 사진들도 매장 한쪽 벽에 전시되었다. 그 아래에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모두를 위한 럭셔리라는 문구와 함께 손흥민의 사인이 들어가 있었다. 그 캠페인은 곧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고 많은 이들이 환영했다. 문턱 낮춘 명품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브랜드의 파격적인 변화라는 반응도 있었다. 물론 몇몇 보수적인 기존 VIP 고객들은 우리의 특권을 훼손한다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훨씬 강했다. 캠페인 런칭 당일 매장 입구에서 문지기가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안내하고 있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밝게 인사했다. 바뀐 정책대로 예약이 없더라도 원하는 고객은 누구나 들어와 제품을 구경할 수 있었다.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문지기님,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어떤 고객이 농담 섞인 말투로 건네자 그도 쑥스러운 듯 웃었다. 네, 저도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는 의심부터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누구든 반갑게 맞이하면 되잖아요. 그 시각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는 매장 한가운데서 새로 출시된 가방 라인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작은 무대에 서서 이 상품이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고 어떤 가치관을 반영하는지 열심히 설명했다. 그리고 마무리 멘트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저희는 럭셔리를 혼자만의 특권으로 향유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믿습니다. 대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즐기는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감사하게도 그 변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어주신 분이 오늘 와 계십니. 손흥민 선수님, 잠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연단 뒤에서 차분히 등장한 손흥민은 조명 아래서 마이크를 받았다. 환호와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쳤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사실 저는 유명인이라 쉽게 배려받기도 하고 때론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일처럼 규정이나 VIP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거절당하는 건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이 매장과 브랜드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이 변화가 단순히 마케팅 수단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 오늘 이곳에 오신 누구든 평소에도 편하게 쇼핑하고 존중받으며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울림은 강했다. 문지기를 포함한 매장 직원들, 그리고 초청받아 온 고객들과 일반 방문객들 모두 박수를 보냈다. 조명이 한결 밝아지고 매니저는 무대 위에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손님, 아니 선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두를 위한 럭셔리라는 가치는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만 해오던 부분이었습. 이번에 용기를 내서 변화하기로 결정했으니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 크게 외쳤다. 화이팅! 괜히 대한민국 캡틴이 아니네요. 사람들이 함께 웃으면서 큰 박수가 쏟아졌다. 행사가 마무리된 뒤 문지기는 매장 한쪽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차분한 응대를 했다.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다. 한 고객이 그를 지나치면서 작게 속삭였다. 전에 굉장히 무뚝뚝하셨다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더 편해 보이시네요. 네, 저도 솔직히 이게 훨씬 좋아요. 일하기에도 부담이 훨씬 덜하고요. 뒤어 지나가던 또 다른 고객이 쓴웃음을 지었다. 예전에는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들여보내지도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땐 좋지 않았죠? 문지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늘 불편했거든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매장은 새로운 캠페인을 공식화하고 문턱을 낮춘 운영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도 손흥민 한마디에 명품 브랜드가 변했다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실상은 많은 고객들과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다. 한참 후 매장 뒤편의 사무 공간. 매니저와 문지기가 나란히 서서 이번 캠페인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정책 때문에 실적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난 오히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문지기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그럴까요? VIP에게만 한정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높인다는 게 그동안의 전략이었잖아요? 매니저는 서류를 덮으며 웃었다.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건 품질 좋고 믿을 만한 브랜드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거야. VIP 전용이라는 틀에 갇혀서 벽을 쌓으면 언젠간 그 벽이 오래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어스타빈지가 스타일 문지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이젠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뭔가 스스로 변화된 느낌도 들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손님들과 소통하면서 매장을 더 발전시켜 보자고. 며칠 뒤 캠페인 촬영을 위해 다시 매장에 온 손흥민은 현장 분위기가 훨씬 밝아진 것을 느꼈다. 매장 앞에서도 누구 하나 막지 않고 모두가 환영받는 기운이었다. 직원들은 안내 데스크 근처에서 밝은 표정으로 일일이 인사했고 문지기는 쑥스러운 듯하지만 친절하게 응대했다. 선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촬영 때문에 오신 거죠? 손흥민은 밝게 웃으며 매니저와 인사를 나눴다. 네, 웰컴 에브리원. 영상 촬영이 있다고 들었습. 이쪽은 전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네요. 매니저는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실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고객 만족도가 꽤 높아졌어요. SNS에서 다 같이 환영해주는 매장이라는 평도 얻고 있고요. 본사도 이 캠페인을 적극 밀기로 했습니다. 잘 됐네요.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곁에 있는 문지기를 돌아보며 눈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죠? 이제 조금 편해지셨나요? 문지기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오히려 제가 먼저 오시는 분들께 친근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전에는 너는 들어와도 돼, 넌 안 돼 하는 식이라 저도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몰라요. 손흥민은 그의 변화를 보고 한층 밝은 미소로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림이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행복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요. 조명이 세팅된 스튜디오 공간에서 간단한 인터뷰 영상이 진행되었다. 인터뷰어가 물었다. 손흥민 선수님, 이번에 웰컴 에브리원이라는 캠페인을 함께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답했다. 예전에 축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제 실력만큼이나 함께하는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명품이나 어떤 특별한 물건이든 결국 사람이 쓰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일부만 누릴 수 있다는 제도적 벽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이번 캠페인은 그 벽을 허물자는 거고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촬영 현장을 지켜보던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박수를 쳤다. 이어서 영상 담당이 매니저와 문지기, 그리고 일반 고객 역할의 엑스트라들도 함께 서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저희 매장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둘러보세요. 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요. 대본 아닌 대본처럼 이어지는 짧은 대사들이 캠페인의 주 메시지를 전했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문지기가 수줍은 듯 물었다. 저, 이번 영상 인터넷에 올라가면 저도 나오는 겁니까?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캠페인 대표 사례자로서 문지기 님도 꼭 나와주셔야 하죠. 그는 순간 얼굴을 붉히며 작게 웃었다. 아이고, 제가 대외적으로 뭘 할 사람은 아닌데 하긴 제가 바뀐 모습이 보여지는 게 좋긴 하겠죠. 매니저가 장난스럽게 부연했다. 이제 SNS 스타 되실지도 몰라요. 친절한 문지기로 유명해지실 듯.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번졌다.
모두가 며칠 전의 불협화음을 떠올리며 이렇게 빠르게 달라진 풍경에 놀랍고도 뿌듯해했다. 촬영 일정을 마무리하고 손흥민은 매니저와 문지기, 스타일리스트 등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러 매장 인근의 레스토랑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길, 여전히 몇몇 팬들이 손흥민 하고 불러서 사진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그는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히 응대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다. 매니저는 물었다. 손님, 아니 선수님께서 앞으로도 이 브랜드와 협업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번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장기 모델 계약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이 브랜드를 좋아합니. 다만 이번처럼 모두에게 열린 서비스라는 메시지가 계속 유지된다면 좋겠어요. 단기간에 끝내버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이 행복해지고 편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니까요. 문지기가 물을 마시다 멈추고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오늘 갑자기 영상까지 찍게 됐으니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처음엔 제가 악역처럼 보였겠지만 스타일리스트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게 다 제도 문제였으니까요. 아무리 직원이라도 지나치게 폐쇄적 정책을 지키느라 사람을 배척하면 결국 다들 상처를 받거든요. 손흥민은 잔을 들어 올리며 넉넉한 미소로 말을 이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에 건배합시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매장, 이 브랜드를 즐길 수 있게 되길. 다들 환하게 웃으며 작은 잔을 서로 부딪혔다. 그날의 어색했던 시작과 달리 지금은 한 식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연결되어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이번 캠페인 발표 후에 반발하는 기존 VIP 고객들이나 혹은 본사의 보수적인 임원들로부터 어떤 압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선수님이나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내서 모두를 환영한다는 걸 지키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의를 다해서 돕겠습니다. 결국 그날의 만남을 기점으로 웰컴 에브리원 캠페인은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매장에서는 누구라도 편안히 들어와 제품을 보거나 시착해 볼 수 있게 바뀌었고 직원들의 응대 방식도 훨씬 유연하고 친절해졌다. 본사는 긴급 회의를 거쳐서 명품은 특정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가치와 디자인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홍보 전략을 수정했다. 이후 브랜드의 매출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작 캠페인이 자리 잡은 지 몇 주 지나자 긍정적인 반응이 서서히 통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약 고객 수가 늘었고 매장의 월 매출도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고압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줄어든 대신 누구든 환영해주는 친절한 브랜드라는 입소문이 퍼진 것이 주요했다. 매장 입구에 서 있는 문지기는 이제 당당하게 고객들을 맞이하고 매니저는 로비에서 자유롭게 지나가는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상품 안내를 한다. 스타일리스트들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지만 그 분위기에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온기가 깃들어 있다. 어느 늦은 오후 캠페인 관련 회의가 있던 날 매니저와 문지기가 함께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라 내부는 고요한 편이었다. 문지기는 매장 유리문을 잠그며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매니저님, 요즘 참 보람을 느껴요. 예전엔 손님 보기도 전에 어떤 사람인가부터 의심했는데 이제는 그냥 환영하면서 시작하니까 불필요한 갈등이 훨씬 줄었잖아요. 매니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오늘도 들어오신 분 중에서 정말 좋다. 이 브랜드가 이렇게 편한 곳인 줄 몰랐다고 칭찬하더라고. 우리도 한층 편해졌고 문지기가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불을 점검하면서 그날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떠올렸다. 한 중년 부부가 들어왔는데 원래는 VIP라니까 자꾸 막을까봐 망설였다며 걱정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문턱 없이 들어와서 편하게 물건을 구경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환한 미소가 잊히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참 사람 하나가 주는 영향이 엄청나네요. 손흥민 선수가 없었으면 이런 변화도 그냥 흐지부지 했을지 몰라요.
그러게, 정말 좋은 분을 만났지. 그날 마지막 불을 끄고 나오는 길, 매니저는 문지기에게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더 잘해야 해. 이 변화가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문지기도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겁니. 저부터 변할게요. 며칠 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손흥민이 다시 매장에 들렀다. 이번엔 조용히 혼자 와서 매장 구석에서 새로 나온 운동화를 구경하고 있었다. 문지기는 그를 곧바로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갔다. 선수님, 오늘은 일정이 있으신 건가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쇼핑 좀 하러 들렀어요. 어떠세요, 요즘 매장 분위기? 문지기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아시잖아요. 이젠 누구든 편안히 와서 구경하고 가요. 오늘도 아까 학생들 한 무리도 왔다가 우와 신기하다 하고 구경만 하더니 갔는데 싫은 마음 전혀 없었어요. 아 정말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저도 그 학생들이 부러운걸요. 어릴 때 이런 브랜드 매장에 들어올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그러자 뒤쪽에서 매니저가 다가왔다. 손님, 아니 선수님. 이번에 또 새로운 라인이 나왔으 관심 있으시면 보여드릴게요. 그 말에 손흥민은 소년처럼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네, 보여주세요. 라고 답했다. 그가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상품을 구경하는 동안 문지기는 카운터 뒤에서 일하는 직원을 도우며 행복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았다. 그 풍경에 매니저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매장에 방문하는 모든 이가 VIP 대접을 받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곳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 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듯했다. 결국 그날 손흥민은 새로 나온 운동화를 하나 구입하고 간단히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매장 문 앞까지 배웅하던 문지기에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실 거죠? 문지기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저도 계속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그 작은 문을 통해 세상과 만나는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나쁜 규정이나 차별적인 시스템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매장의 공기 속에 퍼져 있었다. 그 후로도 브랜드의 Welcome Everyone, Welcome Everyone 캠페인은 순항했고 손흥민은 브랜드 홍보 영상에 참여하며 모두가 환영받을 수 있는 럭셔리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적으로 알렸다. 한때 문지기로 인해 입구에서 막혔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이제 오히려 브랜드의 극적인 변화를 이끈 계기로 자리 잡았다. 인터뷰나 행사에서 늘 손흥민은 비슷한 말을 남겼다. 중요한 건 내가 VIP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모든 고객들이 자신을 VIP처럼 대접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니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말이 이 브랜드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할 핵심 가치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헤어지며 손흥민이 손을 흔들던 날 매장 로비 한복판에 걸린 거대한 캠페인 포스터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문턱을 낮추면 마음이 열린다. 문은 모두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날 밤 매니저는 캠페인 홍보 영상을 매장 공식 계정에 업로드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장벽을 느낀다면 목소리를 내주세.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는 게 참 많으니까요.